읽기가 먼저다라는 김은희 소장님의 책을 읽으면서 저도 난독증에 대해서 참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애가 하도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애를 불러서 엄마 오시라고 해. 그러니까 애가 가만히 있으니까 엄마 오시라고 해! 엄마 오라! 하더라고요. 안녕하십니까. 교육은 소통과 공부입니다. 권오일TV 권오일입니다. 평등교육의 출발이 양적 평등교육이라면 평등교육의 완성은 질적 평등교육일 겁니다. 질적 평등교육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난독증을 지난편에 이어서 한국난독증연구소 김은희 소장님을 모시고 난독증 개선 방안에 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난독증에 대한 관심과 반응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즐겁고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출발! 바로 본론입니다. 난독증은 치료가 가능합니까? 네, 도와주면 방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아시죠? 네, 영화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좋아합니다. 네, 뭐 E.T. 주라기 공원을 연출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도 학교 학창 시절에는 난독증으로 굉장히 힘들게 보냈다고 합니다. 특히 중학교 때는 굉장히 바보라고 심하게 왕따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이분이 훗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읽을 때는, 문장을 읽을 때는 시간이 곱절이 걸리지만 천천히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잘 된다. 그래서 난독증은 극복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난독증을 가진 아이들을 도와주면 글자를 잘 읽게 되고 또 자존감이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난독증을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죠? 네, 우리가 보통 그 학생들을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칠까 여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정작 그 가르침을 받는 당사자인 학생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거는 그냥 간과를 해버리죠. 그렇죠. 잘 모르니까요. 근데 아이가 읽기가 안 될 때는 다 어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단지 머리가 나쁘거나 산만하거나 게을러서 못 읽는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난독증으로 학습의 흥미를 잃기 전에 먼저 그 조기의 진단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 아버지도 뭐 어렸을 때 한글을 늦게 깨우쳤대요. 아유, 너 나중에 커서 정신 차리면 다 읽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미루다 보면은 시기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동이 가지는 언어적인 문제라든지 신경학적인 문제 또는 정서적 환경적인 취약성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움을 줘야겠죠. 그 다음에 난독증 개선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읽기 경험을 많이 갖게 하는 거예요. 왕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리내서 리듬감 있게 큰 소리로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난독증 개선의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죠? 네, 우선 첫 번째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 있죠. 가르치는 방식. 그래서 받침이 없는 쉬운 글자부터 가르쳐야 되겠죠. 그 다음에는 또 아이가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 뭐 공룡일 수도 있고 자동차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익숙한 글자를 가르치면 읽기 자신감이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를 좀 거의 해독을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의문인식 훈련이라고 해서 말소리를 조작하는 그런 훈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시중에 가면 서점이나 이런 데 가면 자료들이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신경학적인 고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에서 간단하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글자의 크기를 좀 크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글자 간의 간격을 좀 넓게 하고 띄어쓰기만 확확 벌려줘도 읽기 속도가 20%가 향상이 되고 읽기 정확도가 2배가 향상이 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글자체, 고딕체로 하거나 또 글자의 그 색깔, 뭐 검정색으로 한다든지 줄 간격을 좀 벌려준다든지 또 애들에 따라서는 이렇게 빛에 민감한 아이들이 있어요. 빛에 예민한 아이들이 있다면은 그거는 이렇게 번쩍이는 흰 종이가 아니라
그 미색이나 청색이나 연두색 계열의 종이에다가 인쇄를 해서 읽게 했을 때 읽기 속도도 빨라지고 아이들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생님 눈이 시커매지는 것 같아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신경학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목 운동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귀에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라서 제가 계속 들으면서 구체적으로 읽기 연습을 어떻게 시켜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는 책을 읽기가 힘들어요. 읽기가 힘드는데 이제 엄마나 선생님이 야 책을 많이 읽어야 공부도 잘하고 아는 게 많아진다. 그래서 자꾸 읽으라고 다그쳐요. 그러면은 그거는 아이를 고문하는 것입니다. 네, 뭐든지 힘든 거, 모르는 것은 모델링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자, 읽기 자료를 이제 5번을 1분간 4번, 그 다음에 좀 길게 한 번 해서 같은 문장을 5번을 읽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엄마가 천천히 읽어줍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형광펜을 가지고 모르는 어휘나 또는 읽기가 힘든 글자에 이렇게 색칠을 해요. 형광펜으로요. 두 번째는 엄마가 그걸 설명을 해주고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아이에게 천천히 읽어보라고 해요. 네 번째는 최대한 빨리 읽어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좀 길게 한 2, 3분간 읽고 내용에 대해서 얘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엄마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읽기가 자동화가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무리 좋은 것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됩니다. 얘네들은 이게 읽기가 세상에서 제일 싫은데 그거를 10분 이상 하면은 지겨워서 거부를 합니다. 10분 이내로 짧게 이렇게 읽기 연습을 시키시면 됩니다. 일단 우리가 이 난독증에 대해서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이 개념 형성이 잘 안 되어 있는 현실인데 교사와 학부모님들에게 제언을 하자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난독증의 원인에는 신경생리학적인 원인이 있다고 정의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가르치면 된다, 반복하면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반복해서 읽기를 시키면 어느 정도 향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나 읽는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로봇처럼 읽기는 하죠. 그런데 내용을 잘 몰라요. 나중에 읽고 나서 읽는데 에너지를 다 써서. 근데 책을 읽는 목적이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이 내용도 모르고 읽는 책이 재미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기 자체를 거부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읽기를 힘들어하는 요인, 그것들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첫째, 아이가 책을 읽을 때, 우리가 보통 책을 읽을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줄을 따라가면서 읽죠. 근데 이 눈동자가 똑같이 협응을 해야 되는데 못한다면, 미세한 사시가 있다면 이런 읽기가 인쇄된 게 뭐 흐렸다, 진했다, 아니면 춤을 추듯이, 아니면 너무 촘촘하게 보일 수도 있고 굉장히 이게 신경학적으로 피곤합니다. 두 번째는 잘 들어야 잘 말하고 잘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귀가 뒤로 듣는다든지 힘을 심으로 듣는다든지 그러면 이제 말이 길어지면 더 정확하게 안 들리겠죠. 그러면은 읽기가 또 힘들어져요. 듣기도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ADHD 요인이 있는지 또 환경적인 요인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다각도로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난독증은 안 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어도 못해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문제가 있을 때는 진단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하에 아이에게 맞는 교육을 실시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이라도 건의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그 난독증을 지도하거나 검사하는 현장에서 보면은요, 난독증 환자니, 진단이, 처치니, 치료니, 이런 의학적인 용어를 막 혼자 있고 마구잡이로 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 입장에서는 뭐 낙인 효과, 그다음에 그 용어 자체에서 오는 그 거부감이 있어요. 그래서 치료받는 것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난독증을 교육적으로 좀 뭔가 순화된 용어로 재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 그 다음 교사, 학생, 난독증은 도움을 받으면 극복이 가능하다는 인식 전환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또 역시 우리 김은희 소장님답게 정말 머리에 쏙쏙 들어오고 간결하게 정리된 핵심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난독증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의 사례들이나 성과들은
이후에 시간을 또 한번 만들어서 특집 형태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은희 소장님 감사합니다. 이건 소통과 공부합니다. 건호TV 권오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